제가 소개할 책은 그 환자라는 책입니다. 제가 원래 외국 소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책이 그 리디북스 같은 데서 카드뉴스로 책 엄청 홍보하는 되게 실화처럼 해놓고 막 뒷이야기 막 책에 서리를 세워 그런 거 많죠 요즘. 그런데 낚여서 한번 봐가지고 재밌어 보여서 구매를 해봤어요. 일단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정신과 의사입니다. 젊고 유능한 정신과 의사예요. 파커라는 인물인데 이 파커라는 인물이 한 시골 마을 같은 주립 정신병원에서 일을 하게 돼요. 왜냐면 거기에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약혼녀도 있고 그리고 뭔가 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좀 있는 사람이라서 소외된 지역에서 그런 데 가는 거를 좋아합니다.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병원에 가게 되는데요. 거기에는 6살 때부터 30년 동안 계속해서 입원해 있는 한 남자 환자가 있어요. 근데 정확한 진단명도 없고 진료 기록도 보기가 힘들어요. 그리고 그 차트 같은 거에 이 사람의 실명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. 보통 진료 기록서에는 이제 본인의 그 환자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냥 조라고 되어 있어요. 조. 그리고 병원에서 이 의사가 이 파커라는 주인공이 대화 치료 이런 거를 해요. 막 집단 상담 이런 거를 하고 그런 걸로 정신병을 치료하려는 사람인데 그런데 나오지도 않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그리고 의사들도 이 환자를 자유롭게 만날 수 없어요. 그래서 맨날 보는 사람은 이제 간호사, 그 약을 투여하는 간호사나 좀 뭐 밥을 갖다 주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만 잠깐 볼 수 있습니다. 그 이유가 이 환자와 이 조라는 환자와 조금 오랜 기간 있다 보면 그 사람들이 죄다 미치거나 자살을 해요.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기억이나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걸 이 조가 귀신같이 알아내서 그 기억을 끄집어내요. 아니면 그쪽으로 약간 치닫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름이 김채원이니까 그 별명이 김채라고 그 냉장고 아세요? 오랜만에 듣는 김치. 근데 이 김채라는 거를 만약에 아무도 몰라요.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김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. 그럼 이제 커서 만난 사람들은 제가 그런 별명이라는 걸 모르잖아요. 근데 이 조가 그런 옛날 기억에 정확한 대사들을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그 본인들한테 엄청나게 상처였던 대사들을 끄집어내서 그 목소리도 흉내내면서 떠드는 거예요. 또 김치였지? 그렇지. 너무 김치가 너무 귀여워. 하필 김치. 어쨌든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미치거나 그러는 건데 이 조를 치료하려고 했던 의사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근데 있었는데 이제 녹화 같은 걸 했어요. 치료 장면을. 이게 하도 이상하니까 진단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녹화를 했는데 그 의사가 영상 속에서 막 그냥 갑자기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가 구석에 가가지고 이러다가 그냥 결국에 또 미쳐버리거든요. 근데 그 녹음된 영상이 아무것도 없어요. 무서워요. 소리가 나지 않아요? 아무 소리가 안 나요. 근데 그 의사가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좀 괜찮아져가지고 나중에 진술을 하는데 그 치료할 때 어땠는지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데 정말 사람이 낼 수 없는 약간 뭐 이상한 소리를 냈대요. 그리고 계속 뭐 그런 소리로 이제 자기를 또 이제 공포에 질리게 했는데 그게 하나도 녹음이 안 된 거예요. 그래서 이 말이 그러니까 결정적인 진술이나 증거들이 다들 이 조가 진짜 정신병이 있고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래서 진단명을 밝힐 수도 없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조차 판별할 수 없는 그런 환자입니다. 그래서 이 파커가 호기심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. 그리고 자기가 또 유능하기 때문에 이 시골에 있는 의사들이 조금 그러니까 나만큼 유능하지 않아가지고 그랬을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더 많이 배우고 했으니까 치료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진료를 하게 됩니다. 주치의로 가서 이제 진료를 하게 돼요. 처음에 이제 대화를 하러 조 방에 들어갔어요. 근데 괴상한 이제 진료 기록들을 다 보고 갔잖아요. 그래서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냥 너무 평범한 거예요. 너무 그냥 나랑 대화를 너무 잘하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조네 집이 굉장히 부자입니다. 그래서 30년 동안 입원을 해 있었으니까 입원비를 엄청나게 많이 벌어들였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시골에 있는 병원이었고 운영하기가 좀 그러니까 얘가 엄청난 병원의 수입원이었어요. 그러니까 돈을 많이 이렇게 주는. 근데 부모가 그 병문안 이런 것도 안 와요. 그냥 돈만 이렇게 꼬박꼬박 내고 있는 환자예요. 그래서 이제 조 말로는 자기는 정상인데 이제 의사들이 돈을 벌려고 자기를 그렇게 가둬놓고 그렇게 거짓된 걸 꾸미는 거다. 그래서 증거가 없는 거다. 그렇던데요? 그쵸? 근데 그래서 이 파커가 그 말을 믿습니다. 그래서 이 조를 자기는 이제 좀 말단 약간 의사니까 얘를 뭐 퇴원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줄 수는 없어요. 병원장한테도 허락받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몰래 탈출시켜주려는 계획을 세웁니다. 이 조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병원 사람들이 너무 역겨운 거예요. 그래서 몰래 탈출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했는데 들켜요 결국에. 그래서 탈출에 실패합니다.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탈출에 실패하게 만든 사람이 조인 거예요. 자기가 이 탈출 계획을 다른 의사한테 발설을 한 거예요. 근데 이 둘이 대화가 엄청 잘 통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조는 약간 또 이제 사명감이 생긴 거예요. 내가 이 환자를 잘 지켜내야겠다라는. 근데 이 조가 이 사람의 주치의를 되기 전에 병원장을 만나서 이 환자를 조라는 환자를 내가 맡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병원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. 너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? 왜냐면 그 환자는 그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잘 간파하고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스스로 잘 알고 있어야 된다. 그걸 무서워하는 게 뭔지. 근데 그때
이 파코가 뭐라고 하냐면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한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 사람이 어릴 때 어머니를 좀 지키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장 공포스러워한다고 했는데 조가 그렇게 만든 거죠. 그러니까 대화가 엄청 잘 통해서 라포를 그 신뢰 소중한 관계를 사람이 된 다음에. 소중한 사람이 된 다음에 그래서 탈출시키고 싶어 했는데 그 계획을 실패하면 얘가 좌절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. 그 계획을 꾸며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병원장이랑 그 탈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파커가 병원장이랑 다시 대화를 나누면서 정신을 차립니다. 그리고 좀 알아야겠다. 이 사람의 병명이 뭔지, 이 환자의 병명을 정확하게 알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부모를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조가 살던 집에 6살 때까지 지냈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. 그리고 이때 이걸까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 병이 그 병원장은 다중인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이 다중인격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파커는 이게 의학적인,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가 씌인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. 악령 같은. 네, 그래서 집을 찾아간 거거든요, 사실. 집을 찾아갔는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 어머니가 엄청 아들 걱정을 많이 해요. 그래서 몇 번 찾아가보고 싶었는데 의사가 말렸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 집을 좀 구경을 하겠다. 이러고 조가 지내던 밤에 가서 그걸 이렇게 만져보는데 벽이 좀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도끼를 이제 집에서 빌려가지고 벽을 부수는데 그 벽 안에서 그 벽 안에서 두개골이 나와요. 아이의 두개골. 아니? 네. 6살 때 죽네. 6살 때 정신병원에 갔는데? 그쵸. 그거 근데 그 처음에 정신병원에 갔을 때 어떤 괴물 같은 게 자꾸 자기한테 말을 건다고 했어요. 근데 그게 부모님이 오시면 막 벽 속에 흐물흐물 사라진다고 그 액체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실제로 그 벽에 그 벽 속에 그 두개골이 있었던 거예요. 시체에 두개골이 있었던 거예요. 그럼 유령이었을 수도 있겠어. 그쵸. 그래서 그 이후에 뒷 얘기는 책에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세요. 그래서 자, 제가 할 나눔 질문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 조를 마주했다면 조는 여러분의 어떤 공포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을 미치게 했을지 여러분의 가장 무서웠던 기억은 무엇인지 아니면 혹은 뭐 가장 상처받았던 기억도 되고 그거를 말하면 놀리지 않을까요, 저를? 진짜 상처받은 기억인데요? 저는 무서웠던 걸로 합시다. 무서웠던 거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좀 이거 이렇게 길진 않아요. 그 제가 자고 있었어요. 방에서. 무서울 것 같아. 자고 있었는데 눈이 이제 번뜩 떠진 거예요. 그러니까 잠이 깬 거죠. 초저녁에 이렇게 잠이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. 그래서 눈이 이렇게 딱 떠진 거예요. 근데 이제 눈을 딱 떴는데 뭐가 보였냐면은 그냥 익숙한 풍경. 그러니까 그 제가 이렇게 방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침대에 누웠을 때 이제 문이 보이거든요. 바로 방문이. 근데 방문의 틈이 살짝 열려 있고 제 방은 불이 꺼져 있고 거실은 불이 켜져 있어서 그 빛이 틈 사이로 이렇게 들어오는 듯한 굉장히 익숙한 풍경이었어요. 그런데 그걸 거기를 이렇게 그냥 잠이 덜 깨가지고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딱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. 왜 소름이 돋았냐면은 제가 잘 때 옆으로 누워서 자는 버릇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 잠들었을 때 내가 방문 쪽을 보고 잔 게 아니라 벽 쪽을 보고 잤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근데 갑자기 그게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면서 소름이 쫙 돋았어요. 근데 그러면서 가위에 눌린 거예요. 저 그게 가위에 눌린 게 처음이었거든요. 그래서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. 몸이 안 움직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옛날에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. 가위에 눌리면은 손끝이나 발끝을 움직여라. 그러면 가위가 풀린다 이런 말 제가 들어가지고 손끝을 움직여보려 했는데 손끝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. 그래서 발끝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딱 가위가 풀렸는데 그 가위 풀리는 느낌이 너무 신기했던 게 순식간에 손 이렇게 풀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랩으로 단단히 묶어놨는데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? 뜯어내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밑에서부터 뭔가 딱 풀리면서 눈이 딱 떠졌어요. 왜냐면 여기가 제일 위니까 눈이 딱 떠졌는데 제가 벽을 보고 있는 거예요. 실제로. 그리고 딱 고개를 돌렸는데 제가 그 꿈에서 봤던 장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유체 이탈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근데 그게 되게 공포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어요. 저한테는. 진짜 무서워. 진짜 너무 무서운데? 전 이 정도 무서운 게 없어. 저는 그냥 삶에 무서운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. 무서워. 그만. 무서운 기만 저 혼자 못 잘 것 같아요. 뭐 없으세요? 있으세요? 없어요. 저 무서운 게 진짜 싫어요. 그렇구나. 근데 공포를 주제로 지금.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어제 새벽에 다 읽었어요. 네. 근데 책이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이틀 만에 다 읽었거든요. 네. 근데 어제 불을 켜고 잤습니다. 무서워. 저 지금 불 켜고 자야 될 것 같아요, 지금. 너무 무서워. 피곤해요. 갑자기 오늘 좀 피곤한 것 같아요. 내일까지 안 피곤할 거예요. 네, 괜찮은데요? 없다고요? 그러면은 이제 표지복지를 신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어떤 무서웠던 기억 이런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 친구들을 또 이제 뽑아가지고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지어내면 안 됩니다. 근데 지금도 그럴 때 아, 지원해서 인정. 약간 인정. 인정하고 말고. 깜짝 놀라게 하면. 하면은 인정. 좋아요. 그러면은